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 ST1을 시승해보고 있습니다. 현대가 내놓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화물차인데요. ST1의 약자는 서비스 타입 1이라는 뜻으로 앞으로도 여러 형태로 이런 차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ST2, ST3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차량 외관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탑차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앞모습이 좀 다르죠.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미 보닛 형태로 앞이 좀 더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봉고나 포터 대비해서 앞쪽에서 이 충격 흡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훨씬 더 유리한 이점을 갖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죠. 또한 이 앞바퀴보다 탑승자석이 뒤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승차감이나 전반적인 주행 성능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 차가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뒷바퀴가 포터와 달리 소형 타이어로 복륜을 구조시킨 것과는 좀 차이가 있고 이렇게 앞뒤 동일한 사이즈를 쓰고 있어요. 215, 65, R17 그리고 트럭 전용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요. 타이어 사이즈가 포터보다는 훨씬 더 커서 굳이 복륜으로 세팅을 할 필요는 없었고 덕분에 그 안에 적재 공간을 좀 더 유리하게 활용하면서도 차고를 낮추는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장이 꽤 길어요. 5.6m가 넘어가거든요. 전장이 꽤나 길고 그리고 적재 공간도 상당히 뒤로 많이 빼면서 충분한 적재 공간과 함께 안전도 챙기면서 이 승객석도 탑승자석도 어느 정도 넓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추구했던 걸로 보입니다. 전면부 이미지는 스타리아와 같은 디자인을 쓰고는 있지만 소재 자체는 조금 더 원가 절감을 했어요. 어차피 화물 운송용 차량으로 쓸 거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장비들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데이라이트 부분은 그냥 플라스틱 몰딩으로 마감을 했고요. 하단에도 범퍼를 따로 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블랙으로 남겨두고 어차피 뭐 긁히거나 부서지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로 도장을 하지 않은 형태로 출고를 시키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그냥 할로겐 타입이 들어갑니다. 벌브 타입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휠은 스틸 휠이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5, 65R 17C 사이즈를 쓰고 있고 브레이크는 투피스톤 캘리퍼가 내부에 들어가 있어요. 벤틸레이티드 디스크가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뒷바퀴에도 역시나 동일한 사양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와 원피스톤 캘리퍼가 장착이 됩니다. 차체 높이는 2.23m 정도 돼요. 그래서 높이 제한이 2.3m인 지하 주차장까지는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고요. 다만 2.1m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면 조심해야 되겠죠. 좀 아무래도 그런 곳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이미지를 보시면 정말 네모 반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탑차가 있었나 싶을 만큼 네모 반듯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차폭이 전반적으로 전보다 더 넓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사각형 형태로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운전석 쪽에 슬라이딩 도어가 위치해 있고요. 이 차는 냉동 탑차입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 이렇게 냉동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일반 탑차의 경우에는 이 내부 공간이 좀 더 넓어집니다. 이 차는 아무래도 보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열재가 들어가서 좀 더 실내가 작아졌고요. 적재 공간이 작아졌는데 일반 탑차의 경우에는 내부가 좀 더 넓어지고 높이는 170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들도 고개를 약간 숙이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요. 전동 슬라이딩 도어를 탑재를 해놨고 모든 이 적재함 도어는 스마트 키로 연동이 됩니다. 그 외에 제가 주행을 하면서 좀 느껴보니까 일단은 포터보다 차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행을 할 때나 혹은 주차를 할 때에 조금 더 주의해서 옆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몰아야 되고 길이 자체는 더 길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별로 크게 부담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높이는 이제 하이탑 모델을 몰던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조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로우탑을 몰던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23m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의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장비들을 많이 설치해 놨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라운드 뷰 기능을 제공을 하는 카메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현대 ST1 실내로 들어와서 주행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차를 직접 몰면서 느껴지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차 지금 700km째 타고 있거든요. 보통의 화물차라고 한다면 아무리 시승이어도
제가 700km나 주행을 하는 건 조금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차를 몰고 이만큼이나 장거리 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던 일반 화물차, 탑차를 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냥 우리가 카니발 스타리아 몰고 있는 느낌 그대로입니다. 스타렉스보다도 더 좋아졌고요. 카니발보다도 특별히 이게 뭐 화물차라서 불편하다, 뭐 힘들다, 안 좋은 점이 있다? 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일단 외관 디자인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내로 도어를 열고 들어오면 일단은 2명이 탑승하는 이 1열 구조만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리아의 1열 구조만 가지고 왔는데 거의 그대로 다 사용하거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요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가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거, 요 정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바이저 상단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떤 서류를 넣는다거나 혹은 볼펜을 넣는다거나 이런 정도의 작은 수납 공간이 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레이 타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레이에도 이렇게 루프 라인에 수납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는 스타리아의 좀 낮은 등급을 타는 느낌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있게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을 편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애플 카플레이 등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는 화물차를 타시는 분들도 승용차 타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 운전석에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에도 2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기존의 포터 일렉트릭에서는 1단계로만 켜고 끄는 정도로만 기능을 했었던 것들이 좀 더 세분화되어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작지만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 작동이 됩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함께 동작이 되고요.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을 쓰지 않고 이제는 PS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행 보조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었죠. 차선을 따라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상당한 만족도를 제공해 줄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실제로 느껴봤더니 그랬습니다. 다만 이 HDA 기능은 빠져 있어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은 빠져 있지만 차선을 유지해서 물고 잘 따라가는 것과 앞차와의 거리 유지를 하는 면에서는 일반 승용차들과 다를 점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시프트 바이 와이어 타입의 전자식 버튼 면속 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차는 전기차죠. 전기차다 보니까 V2에도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220V의 전기 장치들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꽂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용도로 이 차를 쓰실진 모르겠지만 여러 작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하게 전기차를 온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빌트인 캠도 들어있고요. 또한 순정 내비게이션이 T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T맵 내비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이색적인 일이죠. 기존의 순정 내비게이션을 갖춘 현대자동차의 모델에서 볼 수 없었던 구성인데 T맵 내비가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화물업을 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편리하게 내비를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이걸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다양한 내비게이션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굉장히 넓고요. 포터보다 확실히 더 넓어졌어요. 세미 보니 타입의 이 차체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캡포워드 스타일로 A필러가 앞으로 쭉 뻗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좌우 폭도 넓어졌기 때문에 조수석 탑승자들도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포터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아마 직접 여러분들도 시승해 보시거나 또는 탑승해 보시면 느끼실 텐데, 이게 제가 계속 포터랑 비교를 하고는 있지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진짜 완전히 다른 레벨의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포터는 거의 30-40년째 같은 포맷을 쓰고 있잖아요. 물론 계속 변화를 거치고 장비를 추가하고 안전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틀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아주 오래전의 것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했는데, 이 ST1 같은 경우에는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완전히 더 넓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주행 성능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또한 안전도 측면이나 편의사양 측면에서도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에는 압도적으로 다른 차고 완벽하게 훨씬 더 나아진 자동차라고 할 수 있고요. 훨씬 더 나아진 운송수단이자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업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점은 바로 시트입니다. 시트가 물론 이제 스타리아의 것을 동일하게 쓰고 있죠. 시트 포지션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던 1톤 화물차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약간 더 낮아졌고요. 구조적으로 예전에는 이 앞바퀴 위에 의자를 얹어야 했기 때문에 높이 조절을 한다거나 뭐 어떤 구조를 좀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세미 보니 타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바퀴는 저 앞쪽에 있어요. 그리고 의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포지션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운전자의 피로도가 훨씬 더 낮아졌거든요. 시트 포지션을 높낮이 조절을 내가 원하는 대로 훨씬 더 높이거나 훨씬 더 낮추거나 혹은 기준점에 맞춰서 세팅을 하거나 여러가지 형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를 몰고 있는 게 무슨 트럭을 몬다는 부담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SUV 혹은 미니밴 정도를 모는 수준이지, 이 차를 주행하는 게 이거 트럭은 어떻게 몰지? 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 이게 아주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칭찬해 주고 싶고요. 네, 이렇게 이 차의 디자인과 실내 구성, 옵션 등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차량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도 함께 받아보세요. 안녕.